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각 후보들의 선거 유세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각 지역은 4명의 후보가 출마한 격전지죠.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 이들이 승부처로 삼은 곳은 바로 젊은 유권자들이 밀집한 대학가였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에 출마하는 4명의 후보자들이 총선을 코앞에 두고 순천대에 일제히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민주당 김문수 후보는 점심시간에 나오는 대학생들을 향해 양팔을 벌려 인사하고 사진을 요청하는 대학생들과 함께 셀카도 찍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에 젊은 층에 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저는 순천대 의대 유치라든가 사범대 부속중학교 설립 유치를 통해서 젊은 층의 표심을 더 잡기 위해서. 국민의힘 김영석 후보는 학내 카페에서 대학생들과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순천대 의대 유치 필요성, 청년들의 정치 무관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이제 젊은 청춘들인데 과연 젊은 청춘들이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보당 이성수 후보는 미니 공약 설명회도 자처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찰나의 순간 유권자들에게 일일이 공약을 설명했습니다. 청년들한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취업 일자리. 그 취업 일자리가 정규직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겠습니다. 무소속 신성식 후보는 순천대 근처 골목을 공략했습니다. 카페와 식당이 즐비한 대학로에서 학생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고 손인사를 나눕니다. 순천 시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근 상단에서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도입해 보고자 합니다. 4명의 후보가 순천대에서 요새전에 돌입한 이유는 아직 선택을 하지 못한 부동층을 대학생 유권자라고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여수 MBC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18세부터 29세 유권자의 3분의 1이 부동층으로 나타났고 전체 직업군 중 학생군에서는 표심을 정하지 못한 비율이 50%에 육박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 부동층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C 뉴스 최영지입니다. 이처럼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등 격전지 후보들은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섬과 동시에 상대 후보를 향한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고발까지 번졌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첫 의혹이 제기된 건 최근 열린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 총선 후보자 TV토론회였습니다. 무소속 신성식, 진보당 이성수 후보는 민주당 김문수 후보가 수행원에게 차량과 거주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 아니냐며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임대료, 식대 또 그리고 인건비, 체재비 등이 많이 있을 건데 꽤 비용이 들어갈 텐데 이런 비용들은 그분들에게 지불했어요? 본인들이 하고 있고 자원봉사입니다. 아마 이제 정치를 오래 안 해보셔가지고 그게 무슨 소린지를 모를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처럼 정치를 오래 하면서 동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토론회 후 신 후보는 김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고발했습니다. 여기에 김 후보 캠프 관계자가 지난 2001년 순천시 공무직 재직 당시 비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일까지 꺼내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의혹 제기에 김 후보 측은 민주당 중앙당에 자문한 결과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허위사실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캠프 관계자는 직접 입장문을 내고 당시 일에 대한 죗값을 치르고 직을 내려놨었다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다른 격전지인 여수 을에서도 고령자 사전투표를 두고 후보자 간 신경전이 불거졌습니다. 무소속 권오봉 후보는 누군가 승합차를 이용해 노인들을 단체로 투표장으로 인솔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특정 캠프가 조직적으로 이들을 동원한 건 아닌지 확인해달라며 여수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한 사회복지시설은 고령자들의 투표 참여를 위해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반박했고 조계원 후보 측은 권 후보 캠프의 부당한 의혹 제기와 고발로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행사를 어렵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선거가 막바지로 흘러가면서 상대 후보를 향한 의혹 제기와 공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라남도는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 기능 축소에 따른 중증 환자 증가에 대비해 순천 성가룰로병원과 목포 한국병원 등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단계별 지원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경계 단계 돌입 시부터 대응 체계를 적용해 단기로는 일부 병상을 중환자 병상으로 기능 전환하고 장기로는 동서부 전권역 중환자실 부족 시 병상 확충 가능 의료기관을 발굴해 중환자실 설치 비용을 한 병상당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계 단계부터 지방의료원의 숙련 간호 인력을 권역응급의료센터에 한시적으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은 관람객 수가 지난 주말 휴일 동안에만 12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재개장한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은 관람객들이 지난 주말 휴일 이틀 동안에만 12만여 명에 이르렀으며 개장 첫 주 동안 21만여 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스페이스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 4D 입체 영상관, 시크릿 어드벤처, 나이트 가든 투어 등 새롭고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와 문화 행사들이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지역의 한 시골 마을에서 60대 남성이 70대 노인을 강간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가해자는 최근 피해자와 합의를 보겠다며 공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피해자 측과 시민단체는 공탁이 감형 이유가 되어서 안 된다며 엄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재판 직전 법원 앞에서 열린 전남 여성인권단체연합의 기자회견입니다. 30여 개 단체가 모여 노인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남의 한 시골 마을에서 60대 남성이 혼자 살고 있는 70대 할머니 집에 무단 침입해 강간과 폭행을 했습니다. 자정 무렵 흉기를 들고 들이닥친 괴한에 얼굴 등을 얻어맞은 할머니는 갈비뼈와 손목이 부러져 3개월의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정신과 상담과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가족들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전과 28범이더라고요. 평을 살고 나왔을 때 피해자 가족들이 평생 대대손손 살아온 이 고장을 떠나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를 더 분노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건 공탁. 1심에서 15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한 피고인이 최근 피해자와 합의를 보겠다며 공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형사공탁이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명목의 돈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공탁 사실과 금액 등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 특례제도가 시행된 후에는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데도 일방적인 공탁 이후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항소심에 이르러서는요,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탁을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더 검찰 구형대로 형을 더 중형을 받는다는 입장이어서 검찰은 사기와 절도 등 피고인의 사건을 병합해 원심과 동일하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합의할 시간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2심 판결을 다음 달 16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순천시의 수요일 야간 여권 발급 서비스가 시행 한 달여 만에 110여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주간 근무 시간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저녁 6시에서 8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야간 여권 발급 서비스를 통한 여권 발급 실적이 지난 한 달여 동안 모두 116건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는 특히 야간 여권 발급 서비스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능해 광양시와 보성군 등 인근 지자체 지역민들의 이용률도 높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구홍군 농수산물 수출 개척단이 그제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200만 달러 상당의 유자와 곡물당 등 지역 농수산물 가공품 수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구흥구는 프랑스 파리시가 주관하는 파리 미식가 매장에서 주식회사 리엔코와 이와 같이 계약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구흥 농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올리고 프랑스 고급 식재료 시장에 고부가가치의 상품으로 진출하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리엔코는 한국 전통 발효식품을 프랑스에 소개 판매하기 위해 K푸드 브랜드 미식가를 만들어 파리의 루이비통 직영 쉐백화점 식품 코너 등의 K푸드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미 8가지의 고흥 제품을 론칭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목포역 앞에는 독재 정권 타도와 민주화를 외치다 분신한 고 강상철 열사를 추모하기 위한 5월 걸상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서 쓰레기가 쌓이는가 하면 곳곳이 훼손돼 그 의미가 잊혀지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목포역 광장 앞. 구석 한켠에 허름한 조형물이 눈에 띕니다. 다가가 살펴보니 곳곳에 균열이 가득합니다. 표면 일부는 아예 깨져버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조형물은 5.18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추모하기 위해 시민 성금으로 설치된 5월 걸상. 1986년 목포역 광장에서 독재 정권 타도와 민주화를 외치다 분신한 고 강상철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5월 걸상위원회와 5.18 기념재단 주관으로 지난 2018년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설치 이후 이렇다 할 관리를 받지 못하면서 열악한 유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치 당시 정부가 인정한 5.18 희생자 164명을 형상화한 기둥 틈새는 물론 돌로 된 적재물들로 가려져 있던 5월 걸상 상단의 구멍 속에도 비닐봉투와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5월 걸상에 올려져 있던 적재물을 치우니 그제야 강상철 열사를 추모하는 글귀가 보입니다.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5월 걸상의 열악한 보존 상태에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까지 안타까움을 드러냅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좋은 취지의 조형물을 갖다가 이렇게 관리하면 퇴색하지. 뭐라 그럴게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정말 무엇보다도 이제 본인들도 희생을 했지만 유족들이 너무도 정말 우리가 위로할 분들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5월 걸상은 부산과 서울 등 모두 6개. 관리는 지역의 5.18 관련 재단이나 사업회들이 도맡고 있다 보니 적은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로 내부적으로는 철거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설치 이후 이렇다 할 관리 주체를 찾지 못한 채 해당 자치단체들도 별다른 관심이 없는 상황. 기억해야 할 숭고한 희생 정신과 민주주의를 되새기기 위해 설치된 5월 걸상이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